한덕수 총리의 원칙을 최상목과 다른 국무위원들이 지키고 따르기만 했다면 오히려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기준이 되어서 국정이 안정을 찾아가게 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이 한동훈이다라는 평가를 어제 새해가 지났는데 정치권에 들려오는 소식들 썩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 많지만 그래도 함께 기운을 내서 이 긴 싸움, 그리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 잘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시아투데이 TV를 아껴주시고 장예찬의 정치펀치 오후 2시 기억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부터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더 건강하십시오. 한편으로는 정초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하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저도 여러 방송을 다니며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는 것, 보수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방송이 끝나고 또 한남동 관저 앞으로 찾아가 계시는 분들을 응원하고 또 밤사이 이제 조금 연로하신 분들은 늦은 밤 시간에는 그 앞을 지키는 게 상당히 체력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젊은 청년 당원들, 청년 지지자들이 밤새 이 한남동 관저 앞을 많이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가까운 선후배 청년 당원들도 어제 밤을 샌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늦은 밤에 사람들이 많이 없을 때 또 관저로 가서 그분들 격려하고 힘을 보태고 나누고 오겠습니다. 다만 방송 시작하면서 한 가지 당부드리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남동 관저 앞에서 며칠째 모여서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하는데 이걸 제대로 비중 있게 보도하는 언론사나 방송국이 많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 아시아투데이 같은 정론지에서 기사를 통해 이런 소식을 내보내고 있고 그러나 다른 방송들은 마치 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분들을 조금 폄하하거나 비하하고 곡해하는 그런 뉴스를 내보내거나 아예 언급조차 비중 있게 하지 않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YTN에 출연해서 한남동 관저 앞에 정말 많은 분들이 며칠째 밤새 모여있다. 그리고 이분들은 누구의 지시나 지령을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순수한 자발적인 마음으로 대통령을 지키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다. 이분들의 마음과 이분들의 목소리도 우리가 공정하게 공평하게 다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는 YTN 방송에서 제 역할은 뭐 YTN이든 연합뉴스든 어디든 다 나가서 이 한남동에 계신 분들 공정하게 보도해라.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이 여론이 8년 전과는 다르게 30% 40% 이상으로 뜨겁게 결집하고 있다 라는 사실 자체를 우리 국민들이 TV를 통해 다 보실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치펀치에서도 또 그 일을 다 하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 엄정한 탄핵 국면에서 무장하기 위해 꼭 알아야 될 소식들 전하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밤 10시 반에 또 연합뉴스 TV 방송이 끝나는데요. 늦은 시간 추위에 떨고 있으면서도 밤을 지키는 우리 특히 20대 30대 젊은 동지들 응원하러 제가 꼭 자리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태가 이렇게 급변한 주요 원인으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죠. 이 대행의 대행이 모두가 염려했던 배신, 뒤통수,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2명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데서 여러 전국의 분위기가 좀 급변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직생활 마지막 정말 자신의 모든 명예와 그동안의 공직생활의 역사를 걸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여야의 합의가 우선이다라는 원칙을 세웠죠. 그것을 대국민 담화로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민주당과 야당에 의해서 탄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탄핵은 200석을 채우지 않은 불법적 탄핵으로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판결을 한다면 1주에서 2주 안에 200석이 아닌 150석 기준으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한 것이 무효라는 게 금방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한덕수 총리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결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하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은 그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라는 믿기 어려운 뒤통수를 쳤고 그로 인해 전국의 긴장감은 한층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김영민 님이 지금 댓글로 최상목이 한동훈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한 문장 촌철 살인인 것 같습니다. 최상목과 그를 따르는 일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가로 안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이 혼란스러운 전국에 긴장감과 갈등이 더 높아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대외 신용도와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지지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한덕수 총리의 원칙을 최상목과 다른 국무위원들이 지키고 따르기만 했다면 오히려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기준이 되어서 국정이 안정을 찾아가게 됐을 것이다. 지금의 극심한 정치 갈등을 더 부풀린 사람이 바로 최상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영민님 댓글 말씀처럼 최상목이 한동훈이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은 공통점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철저하게 외면받고 좌천당하고 공직생활 다시 하기 힘들 정도의 처지였던 둘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발탁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기회를 주며 키워줬다는 사실이 바로 최상목과 한동훈의 공통점입니다. 한동훈은 좌천에 좌천을 거듭하며 법무연수원으로 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중앙지검장 정도로 쓰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상을 깨고 중앙지검장이 아니라 검찰총장도 아니라 우리나라 사법법무행정의 꼭대기에 서 있는 법무부 장관직을 맡기면서 일약 파격 승진을 시키며 한때 한동훈 신드롬을 윤석열 대통령이 손수 만들어줬죠. 그리고 총선을 지휘하는 비대위원장 역시 제가 그 당시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내부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가 없었다면 김기현 대표의 사퇴 이후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동훈은 법무부 장관과 비대위원장을 대통령 덕분에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다. 심지어 사석에서는 자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였던 적이 없다. 자기가 수사 잘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한 것이니 자신이 법무부 장관 된 것도 비대위원장 된 것도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시각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며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너무 이르지만 신년을 맞이해 각종 언론기관에서 보수진영
차기 주자 호감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1년 넘게 보수 진영에서 1위를 기록하던 한동훈은 완전히 추락해서 홍준표, 오세훈 두 명의 시장에게 밀려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3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과 1대1 대결을 가정해보면 오세훈과 홍준표 대비 한동훈의 경쟁력이 훨씬 더 낮게 드러납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탄핵의 앞잡이가 된 한동훈을 전통 보수층은 죽어도 찍지 않는다라는 걸 이번 신년 여러 여론조사들이 드러낸 것 같습니다. 최상목으로 한번 가볼까요? 최상목은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서 경제 관련 비서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당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근무했던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 심지어 행정관들까지 국정농단 사건의 여파에 맞물려 기소를 당하고 일부는 구속되고 옥살이를 하기도 하고 갖은 고초를 겪었는데 최상목은 경제 분야 핵심 비서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기소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배경을 두고 여러 말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가 되었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다는 낙인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는 당연하게도 어려운 시간을 겪었고 어떤 공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던 최상목을 깜짝 발탁해서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만들어주고 기재부 장관, 경제부 총리라는 모든 경제 관련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꿈꾸는 그 자리에 임명해준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후배인 최상목을 유독 아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과 경제수석으로 함께 근무하던 시절에는 최상목의 생일을 맞이해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직접 생일 축하 식사를 기자들에게 공개된 자리에서 함께 하기도 했었고요. 그 정도로 각별하게 최상목을 아끼고 무엇보다 공적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 불가 처분을 받았던 최상목을 화려하게 부활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컨트롤 타워로까지 키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대행은 아무 권한 없는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한남동 관저 앞을 지키는 수많은 시민들의 가슴에 그리고 여러 방송을 지켜보며 대통령을 응원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세상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 가슴에 칼을 꽂았죠. 무엇보다 내각을 지휘하는 한덕수 총리의 대국민 담화가 있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그는 선배인 한덕수 총리의 명예에 침을 뱉은 셈입니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사실이 알려지고 있지만 그날 국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만약 회의가 이루어진다면 최상목 대행에게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상목은 국무회의에서 다른 장관과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도 전에 카메라가 켜진 채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그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헌법재판관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장관과 국무위원들이 항의를 하자 적반하장처럼 자기는 사퇴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거 월권인 거 내가 알고 있다. 라면서 왜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눈물을 질질 짜는 추한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서 뒤로는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죠. 이 역시나 한동훈의 언플과 똑같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한동훈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고 엄청난 기회를 주고 특혜를 준
대표적 두 명이 결정적 국면에서 대통령을 배신한 것을 보면 정치가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참 허무하고 더럽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과 최상목의 배신이 결코 용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가장 믿었던 동생과 후배 두 명에게 연달아 배신당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외로운 심정일지. 그러나 정말 많은 국민들이 8년 전처럼 허무하게 대통령을 잃지 않겠다고 추운 가운데도 거리로 나오고 또 방송을 보고 여론조사에 응답하면서 탄핵 가결 이후 국면에도 불구하고 30% 40%에 육박하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이자 최고의 희망이고 위로인 것 같습니다.